진행을 맡은 한국노총 여성본부 차장 이효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노총 주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05차 정기 수요 시위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다 함께 힘차게 바위처럼을 부르면서 수요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손수건을 받으셨을 텐데요. 자유롭게 흔들면서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 눌렀어.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부터 시작하여 오늘 1405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동조합 운동 방침을 실천하여 이 땅의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입니다. 여는 인사말은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앉아 계신 분들이 햇빛이 있어서 불편하면 어떨까 많이 걱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늘이 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학생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앞에 앉으신 분은 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역사교육, 국립운동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수학여행 대신에 이곳에 오는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오게 됐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분들께 여러분 박수 먼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할머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정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아까 뵐 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 자리에 우리 할머님들이 얼마나 힘드시면 못 나오셨을까 하고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할머님이 오셔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직접 대하니까 학교 역사교육 야외 학습을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분들보다도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김지용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말씀을 하고 연대하고 싶었는데 일정 때문에 못 와서 아쉬웠다는 말,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1405차 수요 집회입니다. 그 회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도 오열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 회차가 되기까지 진행하고 주최해 주신 우리 정의기억연대 윤명 대표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대표님과 그 하나하나 일정마다 남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정의기억연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할머님들을 생각하고 산 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일상 살기에 바빴고요. 그런데 할머니들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복받쳐서 무슨 말을 먼저 끄집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하루 종일 목 놓아서 엉엉 울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병원에서 저는 생활하는 노동자이고요. 또 그래서 많은 아픈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인공호흡기를 방금 떼고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인데요. 가족분들은 당황해서 울고 있고, 아직 이 자리에 못 온 작은 아들, 막내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와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종을 앞둔 환자분은 아무 표정 없이 누워 계셔서 마치 숨을 거두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30여 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고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빨리 귓속말로 귀에 대고 말해주세요. 작별 인사하세요. 저도 사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했으면 그런 말 못했을 텐데 오래 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가족분들한테 얼른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가족분들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예요, 첫째예요. 엄마 누구도 왔어요. 막내도 왔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 돌아가셔서 이미 숨이 끊긴 것 같은 그 환자분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아서 안 들렸던 그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또 그분은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지는 걸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냥 평범한 삶일 때 말입니다. 그때도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는 내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가족들 한 번 목소리 더 듣고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 제 가족 중에 제 친척 한 분이 자기 아들, 딸을 가르칠 때 아가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살, 30이에요. 그 부모님은 그 자식한테 아가야 뭐 있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10대의 할머니들이 그 일본군의 강제에 의해서 전쟁터마다 여기저기 폭사당하고 일인당하면서 가셔야 했던 그 행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도 포탄이 떨어져 죽은 일본인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는 흙속에 묻히고 고우에 돌아오지도 못하셨고, 어떻게 조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음에도 결국은 또 일본군들은 그 사람들마저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239명이라는 정부 등록 공식 할머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십만이 그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말할 때 우리는 모국이라고 합니다. 모국, 어머니 모자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피해와 유린을 당한 것은 결국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런 지경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더라도 우리까지 그것을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은 행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까 할머님들이 부르신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6.25 전쟁 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복받쳐 흐르고 할 말을 잃게 되고 목 놓아 울고 싶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대사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래를 들어야 하는지 끝이 없어 보이지만, 일본군이 우리 할머님들을 전쟁터마다 끌고 다닌 것처럼 일본 대사관이 어디를 옮겨가든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죄는 공짜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포회상을 예고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할머니라면 진정한 사과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법적 배상,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는 일본 정부가 정말로 진정한 선진국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일본에 당한 피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들이 한국 대사관에 와서 한국 정부 사과하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는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지구궤도 340km에 있는 우주선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맨날 우리 입장에서 해가 뜨고 졌다고 하지만 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10만 7천 km 이상을 하는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전쟁범을 신사에 모시고 조상이면 우리나라의 애국자라고 하고 있지만 등불 아래 진실이 태양 아래 진실입니까? 인류의 가치로 보면 분명한 전범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라의 입장으로만 볼 것입니까? 우주의 하늘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빛나는 초록별이고 그저 하나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협조하고 참생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둥근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의 사촌이어야 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혈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이웃사촌은 중요하고 동반자라는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이웃으로 가려면 이 메시난에 대한 고리를 풀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조상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이 인류 보편적 인간평등 여성 인권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여러분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1세기를 못 사는 우리인데 1세기가 되는 그 전에 있었던 일로 계속 가슴 아픈 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합의했으면 뭐합니까? 세계가 합의했던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바로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선진국이라면 그 말에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라면 피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는 대한민국의 기준에 아주 아름다운 가치가 세계의 모든 가치에 합류하면서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얘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언젠가 우리 일본에 계신 영심 있는 학자들과 국민들이 할머님께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날을 꼭 만나시기를 정말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도 정의기억연대를 기억하고 할머님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행보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르시겠지만 환영녀나 포로자식이라는 옛날에 욕이 있었습니다. 그 욕도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설의 고향에서 환영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어찌 전설이 되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역사인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게 선설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노총은 우리의 이 문제와 함께 할머니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대하며 사실이 진실이 대항아의 진실이 분명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다해 인사말을 해주신 최미영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최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감동적으로 말씀을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요. 1405번째 이 자리가 또다시 새롭게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그런 외침이 이 수요시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 대부분 처음 오셨네요. 1405번째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수요 시위는 그래서 시작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할머니처럼 아주 오랫동안 이 30여 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진실을 외치고 인권의 문제를 바로 세우고자 평화를 또 지속하고자 그런 정의의 외침을 외치셨던 그 할머님들의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길이고 한 번 한 번 수요시마다 매번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요즘에 특히 그 아베 정부 들어서서 전례 없는 왜곡과 전례 없는 그 진실을 은폐하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는 단지 일본에서만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히 많은 그 왜곡과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셨던 이용수 할머니처럼 이용수 할머니를 뵙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주변에게 알리고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할머니와 계속했던 저희들은 미국에 가서 지금 1월에 돌아가셨죠. 김복동 할머니가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 이용수 할머니랑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싸우고 외치셨던 그 활동 내용이 담긴 영화 김복동, 그 영화로 다시 태어나셔서 지금 미국을 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시카고, LA를 등지를 돌면서 김복동 영화 상영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중지를 모아나가고 일본을 반성하게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진 기금들은 그 우간다 김복동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거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활동이 정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전시성폭력을 지금 현재에도 당하고 있는 세계 무력분쟁 지역의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앞으로 자유발언 쪽에서 이제 듣게 되실 거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매번 우리 수요 시위에서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주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할머니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노력을 한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할머니에 대한 이 주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김오순 할머니신데요. 지금 많이 갖고 계시죠? 나눠드렸을 거예요. 1927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 9월 1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얘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김오순 할머니는 1927년에 경북 상주에서 10남매 중 5째로 태어나셨습니다. 1943년 12월 17살 때 상주 다른 동네 외갓집에 가다가 일본 군인들이 할머니를 트럭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할머니 길게 따은 머리로 목을 졸라 질식시키고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중국 하얼빈으로 끌려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수차례 이동하며 텐트에 감금된 채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임진강 근처 비행장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같이 끌려간 여성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병이 깊게 든 여성들은 어디론가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1944년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탈출해서 도망치다가 희룡 근처에서 민간인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살던 중에 기차 기관사를 알게 돼서 기차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두만강을 건너 철원에 도착하셨습니다. 19세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식구들 볼 낯이 없어서 부산으로 가 식당 종업원 등을 하며 홀로 생계를 꾸리셨다고 합니다. 25세에 결혼하셨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대전 국제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어릴 적 일본군에게 끌려갈 당시에 목이 졸릴 때 경추를 좀 다치셨어요. 그 통증으로 그 통증이 평생을 할머니를 괴롭혔고 끌려가던 당시 악몽으로 내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시고 피해자 인권 캠프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켓들 많이 만들어 오셨죠? 피켓 포피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포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쪽이 일본 대사관입니다. 지금 여기 옛날 구대사관 부지고요. 저쪽에 지금 건물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일본 대사관을 하는 함성 한번 지르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면 제 뒷소절 4글자를 3번 따라해 주세요.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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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번쩍번쩍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손도 드시고.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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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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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피켓을 들면서 5초간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시작! 와!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잠깐 마이크를 건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시고요. 모두 가족들 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저는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하고 지금까지 겪고 보고 당하고 말하고 해왔는 것을 저는 솔직하고 반응 그대로 역사의 상징 이용수는 여러분한테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만으로는 14살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16살인데 밤에 자다가 군인하고 여자애하고 뒤 창문에서 밤인데 어머니하고 같이 잤는데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소소송 듣는데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아이가 나를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지. 또 내다보니까 군인이 코 입만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모자를 쓰고 여자아이를 목에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니까 여자아이가 또 손짓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장난이 같다 싶어서 앉아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앉으니까 여자아이하고 군인하고 싹 돌아서 여자아이가 어깨를 감싸고 또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그 군인은 뒤로 가서 덩어리다가 뭐를 팍 찌르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나오니까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 밑에 보니까 여자아이가 셋이 있고 또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려가자고 그래서 내려갔으니까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자아이들하고 이렇게 군인놀이 하는가 보다 하고 끌려가는 게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땅만 보이는 조선이었습니다. 이때에 저는 끌려갔습니다. 5살이면 끌려가서 하면서 가진매도 맞고 곤욕을 살면서 또 평양이라 그랬습니다. 평양에 가서 또 거기서 또 갔는데 대령 가서 그 배가 딱 이리 11채가 있었는데 마지막 배에 타갖고 그러니까 5을 적혀놓고 군인 해군이 300명 탔습니다. 그런 배에다가 저희들로 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 고문이야
칼로 가지고 몸을 그리고 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의 언니가 밤에 찾아와서 그거는 무척 더웠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이래서 약을 갖다 주고 언니들이 이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먹이고 하는데 그 군인이 보니까 그 애를 끌고 가더라. 끌고 가서 죽이면 내가 묻어줄게 하면서 약을 갖다 주고 피를 봉다리로 갖다 줘가지고 피도 그냥 막 짜다가지고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살아가지고 가니까 이 군인이 하는 얘기가 너가 봐 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 군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조식가라고 지어줬고 약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기 전에 그 군인이 죽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노래 때문에 제가 그 아시아 연대 할직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해가지고 거기가 대만 신중 가미가제 부대였습니다. 특공대였습니다. 이렇게 3년을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언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 와서 저는 92년도 그저 당하고 보고 듣고 역시 오늘날 그정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 아베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천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안 살고 땅에 사는데 무슨 천황입니까? 일본 국왕이지. 이것도 또한 거짓말 아닙니까? 독도, 얼마나 독도입니다. 독도가 와 죽도입니까? 남의 거라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튼 하나 해가지고 저희 거라 하면 전부 저희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끌고 갔습니다. 밤에 끌고 가서 가진 폭행과 해놓고는 위안부라고 지었습니다. 위안부는 뭡니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갔다는 겁니다. 스스로 걸어가서 군인을 상대해줬다. 이것이 위안부입니다. 일본은 그것도 또한 거짓말 아닙니까?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했는데도 이거는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2015년 12월 28일 텔레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협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면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안보 안전 일본국 안보 안전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국장 야지마 시오타로 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와 청와대에서 8분을 비밀히 협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딨노, 이런 나쁜 년놈이 어딨노 하는 걸, 이거는 아니다. 역사의 산증인 내가 있는데 나는 한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하고 제가 외치고 다니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는 엄청난 거짓말 중에도 산 거짓말 아닙니까? 일본 나베놈은 입만 띄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에 인정 많고 정 많고 하던 조선 때 콩아지어라도 있으면 놀아먹는 그런 우리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때에 당한 힘없는 나라 아시아 돌아다니면서 일본 놈이 수없이 끌고 가서 남녀를 죽이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십니다. 저는 그것을 다 역사 탐험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저는 결혼이라는 것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도 안 하고 나라 대 나라 협의를 했다, 협상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나라에 협상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엄청난 거짓말 아닙니까? 역사의 산증인 제가 담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이래도 아직까지 일본 아베란 놈은 입만 띄면 거짓말입니다. 저 거짓말쟁이 저놈이 죄 받을 겁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지만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그것으로 되모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더 확실한 거는 제가 낱낱이 적어서 돌릴 겁니다. 배포할 겁니다. 이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왔는 거는 나는 이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일본 아베다는 놈은 입만 띄만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 일본 참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사죄 반드시 사죄 받아야지요. 하는데도 저 65년도 한일협정도 박정희 3억을 받았답니다. 6억을 받아가지고 3억을 감해줬답니다. 그 3억 가지고 황제철 짓고 고속도로 닦고 했잖습니까? 이런데 이것도 또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지금까지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저 아베놈 천지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갑니다. 죄를 받지 않으면 이거 지금 망해갑니다. 망해가기 전에 빨리 사죄 받아야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200살 살아가지고도 저는 사죄 받아야 되고 또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 배상도 받아야 됩니다. 저 아직까지 우리 나이로는 92입니다. 만으로 하면 90입니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을 주시면 저 활동하겠습니다. 아저한테 사지 받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좀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저희 이용수 할머니께서 발언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구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손수건이 오늘의 피켓입니다. 이 손수건은 이옥선 길원옥 할머니의 손글씨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보이도록 펴주시고 준비해오신 피켓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선창한 후에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네, 끝났습니다. 네, 기자분들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수요 시위에 참석하신 참가단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할머니 오셨습니다. 당진 유곡 사랑합니다. 당진 유곡초등학교, 시흥 개수초등학교, 일본 도쿄대학교, 서울 용문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해지야, 수원 남창고등학교, 마리몬드, 동탄 서구중학교,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 금복여자고등학교, 천주 섭리수녀회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당진 유곡초등학교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남창초등학교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희 한국노총 회원조합 여러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한동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유통노련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공공노련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IT 사무서비스 노련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금융노조 정현실 부위원장이자 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화학노련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연합노련 219 사무소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관광서비스노련 최미라 여성 부위원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우정노조 오수정 여성 부위원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철도사회산업노조 이은숙 여성 부위원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연맹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노련 이수진 위원장님 외 간부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역본부에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부들 오셨고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님 외 간부들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관단체인 한국노총 최미영 부위원장님 외 사무총무 간부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조직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 자유발언을 3분 준비했는데요. 함께 무대에 올라오셔서 1분 정도 짧게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님께서 오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류재순 한국노총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교육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의 이수진 위원장입니다.
2006년 이곳에 처음 수요 집회에 와서 2019년 오늘까지 이 집회를 하고 참석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할머님께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한일 양국 관계를 잘 끌어나가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런 다짐을 2006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할머님들께 사죄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 노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나라를 잃고 전쟁과 폭력 속에서 가장 약한 여성들이,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고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와서 저는 할머님들께서 주신 큰 용기에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용수 할머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92세라고 보여주지 않고요. 언제나 씩씩하셨습니다. 언제나 멋쟁이 할머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고 김복동 할머님, 그리고 또 기론옥 할머님, 서대문구에 위치한 쉼터에서 함께 살면서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노동자들과 함께 영양주사도 놔드리고 건강체크도 해드리고 함께 손잡고 옛날 얘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 할머님들이 씩씩하게 투쟁하고 연대하고 노력하는 모습 저희에게 참 많이 들려주셨는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아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잘못된 그런 일본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고요. 일본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우리는 거기서 뉴스를 볼 때 돈 내고 안 보죠. 자유롭게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 빼놓고는 진보적이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담겨있는 그런 뉴스는 돈을 내야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일본 국민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일본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어떠했는지, 역사적인 문제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과거사가 왜곡되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사실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노동자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려내고 진실을 직시하고 그 위치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 학생들이지만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평화와 전쟁 없는 그런 사이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할머님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할머님들께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받고 또 법적인 배상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연대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도 노동자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서 열심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목입니다. 오늘 수요집회 1405차 수요집회입니다. 우리가 1992년도부터 지금 27년간을 매주 수요일 이렇게 정말 우리 이용수 할머니 같은 이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27년간을 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기 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할머니들께서 용기 있게 이용수 할머니처럼 이렇게 나 당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지금 점점 연세가 드셔가시고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한 20분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겠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아베로부터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사죄를 받아내는 이런 집회는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도 이 투쟁이, 이 집회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연대하고 기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가 총리가 됐을 때 당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아시다 쇼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뭔가 하고 제가 사진에 들어가 봤거든요. 아,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정한론, 대동아 공영론 하면서 이 정말 이 침략적 정책을 수립한 그 사람을 가장 아베가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아베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아주 그냥 이웃 나라들, 우리나라 또 경제 보복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이런 과거에 군국주의 있었던 그 상황을 다시 되돌리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연코 역사를 망각하는 국민은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애풀이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학생들, 어린이들, 이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애풀이 되지 않도록 강한 나라, 꿋꿋하게 우리 할머니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서비스 노조 교육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순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성남평화나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에 지금 이 소녀상과 똑같은 소녀상이 성남시청 광장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성남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소녀상이지만 누군가는 가서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 5월부터 2014년 5월부터 소녀상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닦아드리고 주변 정리하는 일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 집회에 함께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이 어린 청소년들부터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들 만나게 되고, 정말 90수가 넘으신 할머님들과 할머님들의 동기분들까지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소녀상에 한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한복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참 예쁘네요, 곱습니다, 추석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대답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성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일본군 나쁜 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소녀상을 보고, 소녀상에 입혀있는 한복을 보고 추석이라 예쁘게 한복을 입혔네요가 아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성폭력, 전시 성폭력 문제, 그리고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아베와 더불어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 가슴에 확 와서 맺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이야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입에서 정말 소녀, 아름다운 소녀의 이야기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시간이 지나 우리가 소녀상을 바라보면서 아, 참 고운 소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전에 반드시 저 일본의 아베가 할머님들께 사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역사를 왜곡한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사죄하는 그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죠? 네, 저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그날 그 사과를 반드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노총의 모든 임원들과 함께 한국노총의 지부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행동하겠습니다. 네, 발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일본 도쿄대학교 마츠오 아리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영상과 사진을 찍지 않기를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영상과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私は日本から来た大学生です。 저는 일본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本日は水曜集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수요 집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日本は1910年8月29日、無理やり日韓併合条約を締結し、その後35年間、侵略と人権侵害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무리한 이제 이란 합병 그 일사늑약 이후에 그 합병 이후 식민지 시절에 35년간을 지나 침략과 인권 침탈에 반복해 왔었습니다. にもかかわらず終戦後さまざまな理由をつけて向き合うことから逃げないがしろにしてき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여러 가지 문제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했었습니다. 慰安婦だった方もその犠牲の一つとなりました。 앞에 계신 할머니 같은 분들도 그러한 희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過去の過ちで犠牲になった方や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謝り続けるべきところを日本側が勝手に終わりにしようとすることはおかしい話です。 과거의 잘못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이거를 변명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서 도망치는 일본 측이 먼저 이제 그 멋대로 이 이야기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しかし今の日本では侵略した歴史や慰安婦等にはあまり教えず考える機会が少ないように思います。 지금의 일본의 역사,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전후 전범 이제 전쟁 범죄나 이제 할머니 같은 분들을 소개하지 않고 그런 것들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そのような歴史を知らずに韓国の文化が好きな日本人はたくさんいます。 그러한 역사를 모르고 한국의 문화를 이제 현대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私も小学2年生の時にテジャングムを見ていつかは韓国に行っ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장금을 보고 언젠가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これからも隣の国として友好な関係を築くために日本側の姿勢を改め交流を深めたいです。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웃 나라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일본 측의 자세를 다잡고 교류를 이제 깊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곡초등학교 강푸른숲 정문우 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곡초등학교에서 온 6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수학여행을 통해
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푸른 숲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해 이 수요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의 수고를 헛수고로 남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정부가 할머니 분들에게 공식적인 사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할머니 분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위안부는 여러 국적의 여성들이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는 생을 보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일본이 사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주라고 합니다.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부는 한국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규입니다. 저희가 일본 정부에게 바라는 게 돈이겠습니까? 또 다른 보상이겠습니까? 저희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해라! 안녕하세요. 정혜민입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들은 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엄청나게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성폭력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라는 그 5글자를 왜 하지도 못하죠? 저희들은 지금 우리는 돈을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사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용문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해지야의 이재민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서울 영문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해지야이고요. 저는 역사동아리 부장 임재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집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본 정부가 우리 할머님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물음이 매우 궁금해서요. 평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최근에 왜 일본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육아 교육 영상에서 흥미롭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에게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이라는 데에서 일본이 왜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영상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의 특징을 3가지로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듣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절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아직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 정부가 사회성이 덜 발달되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이 물음에 대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의 3가지 특징이 일본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본은 현재 자신들의 귀를 닫은 채 우리의 1405번째에 거듭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의 사회성이 결여된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더 큰 목소리와 단결된 목소리로 우리의 구호를 거듭하고 우리의 주장을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용서하기 힘든 일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가 해야 돼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해야 돼서 구호 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3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실된 자세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 사죄하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영문고등학교 회지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군포 둔대초등학교 최혜원 학생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둔대초등학교 5학년 최혜원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 정부에게 말할 힘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아서 이렇게 일본 대사관 앞에 찾아왔습니다. 19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1405차의 수요 집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죄를 늦게 하고 거짓말할수록 일본에게는 더 창피한 역사로 바뀌어 갑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징용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할머니들이 모두 증거이시고 이 모든 일을 기억하는 우리도 모두 증거입니다. 더 이상 숨겨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 모든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도 하는 진심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요?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도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징용 할머니분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주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우리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개수초등학교 유솔 임경아 학생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책인 꽃 할머니를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일본군에게 끌려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 꾹꾹 눌러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이 믿기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인 할머니도 위안부 피해자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60년 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2007년 미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일본은 말했지요. 얼마면 돼? 제가 대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돈이면 다인가요? 죄송하다는 말 5글자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수요 집회에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문화공연 순서입니다. 노동자의 투쟁 현장에 몸짓으로 연대하는 스태츠츠패 코리아 노동조합의 율동패 화살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율동패 화살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바라며 오늘 집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많은 파고를 넘어오셨는데 오늘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을 결의하는 그런 율동패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회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05차 수요시위 참가자 모두의 결의를 담은 성명서를 한주연 SK 하이닉스 청주 노동조합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140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수님이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고발한 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28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제1405차 수요시위를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가해 당사국인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수한 여성들에게 저지른 반인권적인 성노예제 범죄에 대해 종전 75년이 지나도록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 왜곡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이 문제를 공식 의제화할 것을 ILO 총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국제노총과 외국 노동단체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호소하고 국제적인 질비와 연대를 이끌어왔다. 이같이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배상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백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를 부정하는 완벽한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를 지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진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진상규명,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진전성 있는 사죄, 법적 배상 등의 구체적인 이행을 통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노총과 오늘 수요시위 참석자 모두는 평화헌법 개혁을 시도하고 군사적 재무장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평화적 행보를 일삼는 아베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협하는 국내외 역사 왜곡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재무장 중단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19년 9월 18일 제140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참가자 일동. 네, 이것으로 한국노총이 주관한 1405차 정기 수요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